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예, 목도 메네요. 롯데햄 슬라이스 햄에서 파리 한 마리가 형태 그대로 포장된 사진이 공개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롯데햄 슬라이스 햄에서 파리가 생매장 되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는 슬라이스 햄을 구입해 반 정도 먹다가 포장지 사이에 있는 의문의 검은 물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스티커를 전혀 떼지 않아서 몰랐다가 뒷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는데요. 그 스티커와 비닐팩 사이에 파리 한 마리가 진공 포장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슬라이스 햄 위에.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주위에 날아다니던 파리가 햄 냄새를 맡고 앉았다가 그대로 포장된 것 같다라고 이분은 해석을 붙였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위생을 가장 깨끗하게 해야 되는 식품회사에서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자체가 충격이고요. 그래서 그 소비자는 롯데푸드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소비자 피해 규정에 따라서 판매가의 3배로 보상해 주겠다 그러면서 정가 3,400원에 3배인 1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격을 떠나서 이런 위생 문제가 생겨도 돈 10,000원으로 떼오려는 태도에 어이가 없어서 황당해하니까 나중에는 선물 세트 2만 얼마짜리로 주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됐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 우리 사회 문화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정말 개탄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도 존재를 해야만 합니다. 마이클 샌델이라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저자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도 냈는데요. 미국이 돈의 천국이 이미 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을 쫙 서가지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데 가면은 줄을 쫙 서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더 내면은 셔츠기권을 판다는 겁니다. 줄을 안 기다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돈 내면 판다. 이따위 사회가 이미 미국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선착순이라는 게 일종의 기회의 평등인데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세태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롯데햄 사 먹으면 안 되겠구만 라는 생각은 듭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트위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문화적으로 북한에 흡수 통일당한 것 같다. 최고 존엄을 우상화하고 핏줄의 정통성에 매달리면서 비판과 반대를 용납하지 못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종북 세력 아니냐라고 썼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본다면은 북한과 도대체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이야기 나올 법합니다. 물론 북한과 남한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처럼 그렇게 통제된 사회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토론 때 자기 자신을 원색적으로 공개했다고 해서 그 정당에 대해서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정당 해산 명령을 내리고 그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의원직까지 박탈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이 정권이 북한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야말로 북한을 모방하는 진정한 종북 정권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런 비판에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21세기에 부는 메카시즘 강풍, 한겨레신문은 사설로 비판했습니다. 이석기 등 일부 당원의 일탈 행위를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해버린다면 이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온 일반 당원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 결정이 이뤄진 뒤 다시 독일 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중 6천 명에서 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니 통합진보당이나 그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통합진보당을 통합민주당이라고 또 그렇게 말실수를 하더라고요. 본심이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통합진보당이라든지 독일 공산당이 순빨갱이들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어느 날 바로 여러분의 창가에 공안 검찰이나 공안 경찰이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남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고 너희는 얘기할 줄 말라는 것이야말로 바로 독재고 파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결정 때 김인수 재판관 소수 의견에서 이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아나운서가 읽어드렸던 것이 바로 김인수 재판관의 소수 의견입니다. 불행하게도
김인수 재판관의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거센 공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을 계기로 검경은 진보 진영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수단체가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통합진보당을 이적단체로 볼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진보적 정치활동의 확산에 족쇄를 채우려는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통합진보당 의원 단체장뿐만 아니라 평당원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에 대명천지 2014년에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집권 여당이라는 사실 자체가 정말 창피하고 쪽팔려서 어디 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통합진보당에 가입했거나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붉은 낙인이 찍힐 판입니다. 거의 광풍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은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부터 익히 예견된 일이다. 공안기관과 여당은 통합진보당 재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공안몰이가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건 단지 통합진보당이 아니다. 반헌법 세력 척결이란 완장을 두르고 진보 세력 전반에 종북 잣대를 들이대는 건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 결사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통합진보당 일부 그룹의 잘못된 행태를 이유로 10만 당원 전체,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200만 명의 유권자 모두를 불순분자로 모는 게 과연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상적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인 나라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북한의 독재 정권을 답습하고 그들을 흉내내리는, 그들을 따르려는 그런 행태마저 보이고 있어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진정한 진짜 종북 정권이라는 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상원이 테러 용의자에 대한 미 중앙정보국 즉 CIA의 잔인무도한 고문 행태를 폭로해 전 세계를 경악시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악한 고문은 2001년 이후 테러 정보 수집을 이유로 의회와 법원이 정보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 행위를 조금씩 용인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고 인권단체들은 지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의 일부 지도 세력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시민의 정치적 판단으로 제어되어야 마땅합니다. 여기에 섣불리 공안의 칼날을 들이대는 건 빈대잡자고 초가상강을 태우는 꼴입니다. 그렇기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민주주의의 죽음이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듭 헌재 결정을 찬양하는 박근혜의 발언을 보면 이념 대립을 부추겨서 정권 기반을 공고화하려는 박근혜의 정치적 계산과 그리고 헌재의 결정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통일 대박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은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조선일보의 고문이라는 김대중이라는 자가 고문 이런 것들도 용인될 수 있다는 식으로 칼럼을 썼다는 게 더 경악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적 풍토가 자칭 보수를 참칭하는 그들의 풍토가 정권 유지에 필요하다면 고문까지 자행할 수 있다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생각되면 정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당원과 다른 진보단체 인사들까지 겨냥한 이른바 이적성 검증 공세는 반세기 전 세계를 휘몰아쳤던 메카니시즘의 재판입니다. 통합진보당 일부 그룹의 폐쇄성과 무책임성을 빌미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화석이 된 메카시즘이 부활하고 1970년 그때 유신 시절의 광포함이 번득이는 건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에게만 불행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바로 당신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박근혜를 옹이하고 있는 친박 세력들 새누리당 당신들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런 상황을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공멸합니다. 통합진보당을 짓밟는 이 공안 광풍의 시대에 조그마한 구덩이 하나 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따뜻하고 안온하다고 만족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야말로 박근혜 정권의 공안 통치의 종범이라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조합원 가입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뿌띠 띠아볼님, 그리고 빌헬럼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파이맥스님 조합원 가입 출자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인천 연수구 옥년로의 하이센스님 조합원 가입 출자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큐티폴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원 가입 해주시죠. 부산 해운대구 반야 1동의 카이사르 73님 조합원 가입 출자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용태님, 나가리 선수님, 홍언니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 홍언니라는 분은 알고 보니까 홍가의 씨네요. MBN의 세월호 관련 인터뷰했다가 졸지에 구속당했던 홍가의 씨입니다. 조합원 가입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홍가의 씨. 감기가 걸린다 봐요. 이렇게 자꾸 콧물이 나오고 방송 도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정면 방송제작국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좀 반려했습니다. 근데 반려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미디어 동지와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것을 공개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정면 방송제작국장은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휴가 끝나고 와서 다시 논의해보자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표 수리한 것 아닙니다. 현재 단계는 그런 단계라는 사실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특별히 잘하고 잘잘못을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밖에 얘기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정면 방송제작국장은 현재 휴가 중이고 사직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리하지 않을 겁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이 민주주의 승리라고 강변하는 그런 여성분이 대한민국에는 존재합니다. 그런 여성분들 존재한다고 해서 세상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란 자가 그런 주장을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주장을 잘잘못을 떠나서 사실관계에서 틀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의 주장에 억지가 많이 있다는 점은 그야말로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두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태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IQ 수준에 대해서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가 한국일보에 통합진보당 해산이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아마 정태호 교수의 내심은 까지 마라 라는 얘기일 겁니다.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특정 세력에 장악된 채
은밀히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구체적 위험을 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보수 진영은 자유민주주의 승리라고 환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치 현실을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견줘보면 이번 해산 결정은 현량한 반공주의 내지 반좌파의 승리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는 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가 만약 사람이라면 아마 벌떡 일어나서 나의 이름을 팔지 말아라고 얘기할 겁니다. 정태희 교수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다양한 견해들과 이익집단들 사이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경쟁을 보장하는 정치 질서입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개방성은 내용의 측면에서도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의 개별 원리들, 심지어는 그 전체를 의문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폭력적으로 그런 주장을 관철하지 않는 한 수용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도대체 뭐 말라빠진 거냐라고 주장하는 것마저도 그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적이고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주장들 자체는 용인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로운 국가라면 체제의 내적 비판만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의 자발적인 동의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큰 약점이면서도 오히려 큰 장점이 되는 겁니다. 이 약점을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보완하려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쉽게 권위주의로 전락하게 됩니다. 대중민주주의에서 불가결적 의미를 갖는 정당, 그 정당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려 할 때만 해산 대상이 되는 겁니다. 통합진보당이 어디 무기고를 급습해서 M16을 갖다 탈취해서 청와대로 징계하자고 했습니까? 폭력적인 수단, 방법 통해서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려고 할 때만 해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금 질문했던 대로 만약 통합진보당이 그랬다면 당연히 그런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이미 이석기의 내란 업무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 현실에서 누가 정녕 자유민주주의를 보다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지 한번 의문부호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이념을 교조적으로 고집하는 시대착오적 정치 세력으로 낙인 찍혀 정치적으로 고립된 미미한 세력들의 정당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권을 거머쥐고 공영 언론을 장악하고 정치적 반대파들을 기준도 실체도 모호한 종북 세력으로 모는 등 이념적 대결을 부추겨 이성적 논의의 틀을 깨버리면서 장기 집권을 꾀하는 이런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통합진보당보다는 새누리당이 훨씬 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당입니다. 정치적 힘이 약해 아스팔트 위에서 과격한 구호나 외쳐댈 뿐인 입만 거친 양인가? 아니면 특정 부분 이익에 심하게 기울어진 채 공안기관들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나 비판을 툭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몰아 위축시키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인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선한 일부 당원들이 좌파의 후보가 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대리투표를 하는 세력인가? 아니면 국가 차원의 선거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감행하는 세력인가? 답은 자명하다. 기득권에 대해 입만 사나운 미약한 정당은 헌법 보호를 위해, 아니 많은 경우 헌법 보호라는 미명 아래 희생되기 쉽지만 이미 강력해져 집권에 성공한 정당은 민주주의 질서 제거를 획책하더라도 해산 대상이 될 수 없다. 역사는 민주주의의 파괴는 사회체제 자체를 변동시킬 수 있는 힘을 갖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세력의 뒷받침이나 군대와 같은 물리력의 동원 없이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군소정당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지지를 확보하기 전에 집권 세력에 의해 제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정당 해산 제도의 근본적 한계다. 현재의 집권 세력은 많은 시민들의 희생 속에서 쟁취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최소한인 선거민주주의마저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구성요소의 하나로 정부의 책임성을 듭니다. 이를 구현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민주적인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 어떻게 해서 등장했습니까?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통해서 정권을 쟁취했습니다. 국정원의, 그리고 군 사이버 사령부의,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선거에 이겼던 겁니다.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기능에 불가결한 정치 세력들 상호 간의 신뢰를 깹니다. 그리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표하는 행위, 선거 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투표를 했는데 국가 공권력이 국정원이 군사이버사령부가 개입을 해서 선거 결과를 바꾼다면 도대체 선거를 왜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행위들이야말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인 겁니다. 그런 이 집권 세력이 그야말로 몇 명 모여가지고 골방에서 꿍얼꿍얼 대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체제를 위협한다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면서 해산 결정을 내리는 게 말이나 됩니까? 바로 집권 세력 그들이야말로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자의적인 해석권을 쥐고 해산 대상 정당을 지맘대로 정할 수 있는 정치적 다수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정당 해산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소중함을 알고 민주의식을 갖춘 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갖춘 다수의 시민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번성한다. 우리처럼 민주적 정치 문화의 토대가 취약하고 민주정치의 법적 기반을 공정하게 지켜낼 수 있는 법치주의가 미숙한 나라에서 온전히 작동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여전히 성취하기 쉽지 않은 과제다. 권위주의와 결합되어 있는 정당 해산 제도는 터키의 예가 말해주는 것처럼 정당의 도살장으로 전락하기 쉽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따르는 인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을 결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당의 도살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터키가 바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종북의 그 광풍 속에서 이 사태의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조금만 있으면 정신 차릴 겁니다. 박근혜 정권 이런 식의 견강부회 장삼이사가 아니지 조삼모사 장삼이사가 되어버렸다. 조삼모사 오래가지 못합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을 자유민주주의 승리라고 갱강부회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통합진보당이 이뻐서 그런 것 아닙니다. 저는 이 땅의 진보 세력들이 이미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NL이니 PD니 하는 식의 용어 싸움에 빠져서 자기만의 골방 속에 갇혀있는 거 결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이념의 노름에 빠져 있다손 치더라도 그들이 정치적으로 보이는 행태는 최소한 기존의 보수 정당보다는 나았습니다. 솔직히 통합진보당 의원들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했던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 활동을 보면요. 소수 정당이라서 현실화 안 돼서 그렇지 정말 우리 서민들에게는 딱 맞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에게 뭐 질을 매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등급을 매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가능하다면은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보다는 100배는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진보 세력들의 그런 구시대적인 시대착오적인 행태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은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는 변함없이 그들을 지지해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겨레신문 김동춘 교수가요. 한겨레신문의 김동춘 교수는 아닙니다만은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그래도 진보정당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민주노동당 창당 무렵에 당명 결정, 강령이나 정책 만드는 작업에 약간 관여하다가 내부의 정파 다툼에 불편함을 느껴 그 이후로는 진보정당 운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분당 사태 등 그 이후에 진행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비판, 논평하지 않고 그냥 관찰만 했던 이유는 행동이 따르지 못함을 의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부 두 정파의 노선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1990년대 초에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4년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었을 때 크게 환호했던 것도 사실이고 탄압이 아닌 내부 갈등 때문에 의석을 확대하기는커녕 거의 자폭의 양상을 무너지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특히 제도권에 들어온 통합진보당 내부의 노선과 행태에 크게 실망했다. 하지만 김동춘 교수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무장한 대왕개구리가 다 죽어가는 토종개구리를 상대로 우물 안에서 전쟁을 벌인 것이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통합진보당의 시계가 50년대, 60년대에 멈춰져 있다면 이번 헌재의 시계는 그보다 훨씬 더 전인 유럽의 19세기 1800년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멈춰져 있습니다. 종북이라는 그 단어를 기호라고 본다면 종북이라는 기호는 그냥 정치적 반대파를 역적으로 몰았던 조선시대 수구 세력의 담론하고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비법률적인 용어까지 동원한 제대로 된 논정도 없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종북파의 위협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과 기득권 세력의 권력 상실의 두려움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김동춘 교수가 지적한 부분 중에서 가장 무릎을 치게 만드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그야말로 대역 불사, 대역의 죄를 저지른 이 통합진보당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이런 이따위 의견을 보충 의견이라고 내놓은 헌법재판관의 그야말로 참 치졸하게 짝이 없는 대한항공에 무슨 전무를 갖다가 욕한다고요? 헌법재판관들은 그런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논문 없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종북파의 위협을 막자는 게 아니라 이 정권과 기득권 세력의 권력 상실의 두려움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 얘기 정말로 맞는 이 얘기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더라도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서 사라질 가능성이 큰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고 국민이 선출한 통합진보당 지역구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까지 하는 무리수를 둔 이유가 뭡니까? 북한과 통합진보당의 실제 국가의 위협적이라서가 아니라 현재의 여야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 지형 그리고 분단과 내전 상태가 만들어낸 극히 편향적인 담론 그리고 정책 지형이 비난하는 것이 겁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겁에 질려 있는 것은 그래서 통합진보당을 단두대에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이 상처에 있고 이명박근혜라고 하는 이 최악의 정권 속에서도 점점 허물어져가는 이 현실이 겁나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일관된 정책이 있고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이 있고 당원의 참여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려 했던 점에서 과거 민주노동당과 이후 진보 정당들은 오히려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정당다운 정당이었다. 아마 한국이 제대로 된 나라였다면
이들 진보 정당들이 소수 정당이 아니라 다수당이 되었을 것이다. 헌재가 해산 결정 사유로 거론한 통합진보당 내부의 비리나 비민주적 운영 역시 모르긴 해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만 못하지 않거나 더 심할 것이다. 제가 헌법재판소에 해산 결정 사유로 거론한 것 중에서 가장 우스던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통합진보당 내부 비리나 비민주적 운영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정당을 해산한다면 새누리당은 수천 번, 수만 번 해산하고도 남을 정당입니다. 땀 흘리며 살아가는 다수의 통합진보당 당원들 많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 많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그냥 알량한 기술적 지식이나 편때만 굴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현재 재판관들보다도 우리나라 경제나 사회 발전에 훨씬 더 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들이 바닥에서 쳐다본 한국 정치나 정당, 국가는 전혀 믿고 의택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보정당의 기대를 걸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진보당 그 지도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넌드를 치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회의 미래는 진보정당에게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십시오. 이 전국에서 그 작은 기득권에 안주해서 도대체 이 정권을 비판할 깜냥이 하나 되는 정당입니까? 통합진보당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죽이고 나면 현 집권 세력의 정치적 위기는 순간적으로 모면되고 이후 야당과 비판적 사회 세력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상 섬나라인 남한의 정치와 사회는 단색으로 칠해진 꽉 막힌 암흑천지가 될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더욱더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자신의 언어와 그리고 지지할 정치 지도자를 잃어버린 시민 노동자의 좌절감과 정치적 무관심은 국가와 사회를 붕괴시키는 독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진보정당이 모두 사라질 경우 정치 이데올로기 사상의 지형은 훨씬 더 좁아져서 일본처럼 보수정당의 독재가 고차가 되거나 그래서 정치적 다양성과 사회경제 역동성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미국처럼 극심한 불평등과 폭력이 반복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칠 장기적 해악이 통합진보당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해악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 심각한 불평등 개선과 노동자 권리 정대, 복지의 확충, 자영업자의 권리 보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사회민주당, 사민당이나 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오래 집권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겁니다.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 방송을 시작하고 받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 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른정치님이 조합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남 목표시 연산동의 하늘바님이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자금 납입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범죄과학연구소 대표죠. 경향신문에 공직기강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직기강 이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지금의 공직기강이 갖고 있는 그 본질에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위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정부 국토교통부의 조사 과정에서 가해 혐의 업체인 대한항공의 여모 상무가 19분간 동석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은폐와 왜곡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 조사관은 마치 사전 협의와 각본이 마련된 듯 이를 방조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여상무 등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이메일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국가행정과 사법작용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무런 공직도 관련 법적 지위도 없는 일개 사인인 정윤혜 씨, 그 정윤혜 씨 딸에 대한 승마대의 판정 시비 조사 문제로 국장과 과장이 좌천되고 장관이 물러나는 한심한 소동의 후폭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정윤혜 씨 국정 개입 논란에 대한 감찰과 조사 그리고 그에 대한 보복 인사 논란 끝에 한 경찰관은 자살하고 다른 경찰관은 구속됐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 찾아보면 그야말로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다양한 문제,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인 공직기강 붕괴, 이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에 대해서 표창원 대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권력이나 돈을 가진 특정인에 대한 사적인 충성, 바로 그겁니다. 조회나 돈을 가진 조직이 아니라 돈을 가진 개인에 대한 사적인 충성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정윤회의 국정농단, 결국은 박근혜에 대한 충성이 그렇게 표현된 것에 불과합니다. 국가와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존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에 대한 충성으로 점철되고 있는 이러한 공직기강, 이대로는 안 된다는 표창원 교수의 지적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면서 라디오 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